프랑스에선 매일 바다에 버려졌던 이 꽃게. 그런데 한국에선 이걸 밥도둑이라 부른다고요? 알이 없다는 이유로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꽃게가 한국에선 오히려 더 비싸게 팔리고 미쉐린 셰프들이 줄을 선다고요? 25년 경력의 프랑스 어부 마르셀.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우리가 버리던 게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지금 그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 후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프랑스 브르타뉴 해안의 꽃게잡이 어부 마르셀입니다. 매일 새벽 4시 바다로 나가 그물을 끌어올리면 수백 마리의 꽃게들이 그물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죠. 바다 위 작은 배에서 꽃게들을 분류하는 일은 언제나 같습니다. 먼저 암수를 구분하고 암꽃게는 다시 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눕니다. 이건 알이 없네. 손가락으로 꽃게 배를 들추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바다로 던져버렸죠. 그 순간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꽃게를 바라보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꽃게를 버려야 할까? 살도 통통하게 차 있고 껍질도 단단해 싱싱한데 말이죠. 그저 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이 될 자격을 잃는 겁니다. 다음 날 항구에 정박해 잡은 꽃게를 유통업체에 넘겼습니다. 알이 가득한 암꽃게들만 상자에 담아 건네자 유통업자 피에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늘은 양이 적네 마르셀. 어제보다 절반도 안 되잖아. 알 없는 암꽃게들은 다 바다에 놓아줬어. 어차피 당신들이 안 사니까.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알 없는 건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게살보다 알을 원하거든. 알이 없으면 맛도 없고 가치도 제로라고.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꽃게는 알이 전부였으니까요. 우리 레스토랑에서도 꽃게 요리라곤 알을 발라내 소스에 버무린 것뿐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의문이 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몰래 가져온 알 없는 암꽃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요리해 먹어봤죠.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했어요. 이건 분명 누군가는 좋아할 맛인데 25년간 꽃게잡이를 해왔지만 이런 생각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알 없는 암꽃게는 그냥 바다에 던졌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그냥 버릴까요? 이건 분명 음식인데 말이죠. 다음 날 같은 배를 타는 동료 장 피에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알 없는 암꽃게.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할까? 장 피에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몰라. 아마 다들 버리지 않을까? 누가 알 없는 게를 먹겠어? 그날 밤 인터넷에서 세계 각국의 꽃게 요리를 찾아봤습니다. 스페인의 파에야, 이탈리아에게 파스타. 하지만 대부분 프랑스와 비슷했죠. 알을 중요시하는 문화였습니다. 버려지는 꽃게들이 너무 아깝다. 이건 분명 음식이 될 수 있을 텐데. 제 머릿속에는 매일 버려지는 수백 마리의 꽃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정말 세상 어디에도 알 없는 꽃게를 소중히 여기는 곳은 없는 걸까? 어느 날 아침 항구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부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죠. 다가가 보니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공문을 읽어내려가며 제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새로운 바다 쓰레기 관리 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죠.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모든 어획물은 선상 폐기를 금지하고 전량 육상으로 반입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 간단히 말해 이제 알 없는 암꽃게를 바다에 그냥 버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버리면 벌금을 물겠죠. 하지만 육지로 가져와도 누구도 사지 않는 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러면 비용만 더 드는데. 동료 어부 앙투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지. 모두가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였으니까요. 버리면 벌금, 유지하면 비용 부담. 이대로라면 꽃게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현재도 벅벅한 유류비, 장비 유지비에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대로는 수산업을 계속할 수 없었죠.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까? 꽃게잡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배, 그리고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날 밤 답답한 마음에 와인 한 병을 비우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생인 딸 소피가 보낸 메시지였죠. 소피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맛있는 거 발견했어요. 한국에선 이걸 간장게장이라고 부른대요. 사진을 열어보니 짙은 갈색 소스에 절인 꽃게가 보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건 분명 알이 없는 암꽃게였습니다. 소피, 그게 알이 없는 꽃게 맞니? 응.
알 없는 거야. 여기선 오히려 그게 더 비싸대. 알차 있는 건 버리는 계절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게를 다른 나라에선 진미로 여긴다니. 소피에게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음식에 대해 더 알려줄래? 소피는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선 알 없는 암꽃게로 다양한 요리를 만든다고요. 간장게장, 양념게장, 꽃게탕. 심지어 밥도둑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했죠. 아빠, 한국 사람들은 게살이 꽉 찬 암꽃게를 더 좋아해요. 알이 없어야 살이 더 단단하고 맛있대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죠. 우리가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이 다른 문화에선 보물이 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는 대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기로 했죠. 소피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소피야, 내가 한국에 가보려고 해. 그 간장게장이란 걸 직접 배워보고 싶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낯선 환경에 당황했습니다. 한글 간판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풍기는 이국적인 음식 냄새까지. 소피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고 곧바로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아빠, 제가 찾은 곳이 있어요. 70년 전통의 간장게장 노포래요. 주인이 박순례 할머니인데 한국에서 꽃게 요리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대요. 종로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순례네 게장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소피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박순례 할머니는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어부라고요? 꽃게잡이 하신다면서요? 박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소피가 통역을 해주며 제 이야기를 전했죠. 프랑스에서는 알 없는 암꽃게를 모두 버린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 한국까지 왔다는 것까지. 박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주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에는 간장에 절인 꽃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알이 없는 암꽃게였죠. 보세요. 이게 우리 간장게장입니다. 소피가 통역해주자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알 없는 게를 사용하시나요? 알이 있는 게가 더 비싸지 않나요? 박 할머니는 꽃게 한 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죠. 개는 시간이 요리하는 거야. 무조건 알만 찾는 건 바보지. 소피가 통역하자마자 박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알이 없는 암꽃게는 살이 더 단단하고 맛있어. 알이 차 있을 때는 살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서 푸석푸석해진다고. 간장게장은 게살의 탱글탱글한 식감이 중요한데 알 없는 게가 그 맛을 제대로 살려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꽃게잡이를 하면서도 그런 사실은 미처 몰랐던 거죠. 프랑스에선 게살보다 알만 중요시했으니까요. 직접 해보실래요? 간장게장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박 할머니의 제안에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 박 할머니는 살아있는 꽃게를 손질하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꽃게는 잠재워야 해요. 그래야 스트레스 없이 좋은 맛이 나오죠. 꽃게를 얼음물에 담가 움직임을 천천히 줄이는 과정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선 그냥 끓는 물에 넣어버리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재료가 아니라 철학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는 식재료를 그냥 음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봐.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 맛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꽃게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생명에 담긴 가치를 최대한 살리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박순례 할머니의 가르침은 단순히 요리법을 넘어섰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할머니는 간장 소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5가지 이상의 재료를 정확한 비율로 섞고 72시간 동안 끓였다 식히는 과정을 반복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 맛은 시간이 만들어. 할머니의 손길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모든 동작에 의미가 있었고 어떤 과정도 생략하지 않았죠. 그걸 지켜보며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함부로 버렸던 걸까요? 사흘째 되던 날, 박 할머니는 마침내 간장에 꽃게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꽃게 한 마리 한 마리의 방향과 위치까지 신경 썼죠. 왜 방향이 중요한가요? 간장이 골고루 스며들게 하려고. 게마다 모양이 다르니까 그에 맞게 담가야지. 그리고 또다시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3일 이상 숙성해야 한다고 했죠. 지루해하는 제 모습을 본 박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림도 요리의 일부야. 진짜 맛은 서두르면 안 돼. 숙성 기간 동안 박할머니는 다른 게 요리들도 보여주셨습니다. 양념게장, 게살 비빔밥, 꽃게탕 모두 알없는 암꽃게로 만든 요리였죠. 그 중에서도 게살찜은 놀라웠습니다. 게살을 발라 특제 양념에 버무려 찌는 요리였는데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니.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맛이 없을수록 음식에 정성을 더해왔어요. 가난했던 시절 좋은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거든. 그래서 덜 좋은 재료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아낸 거지.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리법과 정성으로 맛을 창조했던 거죠. 반면 프랑스는 최상의 재료만을 고집하며 그 외는 모두 버렸습니다. 드디어 숙성이 끝난 간장게장을 맛보는 날이 왔습니다. 박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게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게 위에 송송 썬 파와 고추, 깨를 뿌리고 제게 건넸죠. 한번 먹어봐요. 조금 망설이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안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 탱글탱글한 게살의 식감, 그리고 깊은 감칠맛까지. 이건 분명 제가 지금까지 버려온 그 꽃게가 맞나요? 어떤가요? 환상적입니다. 이게 정말 알없는 꽃게라고요? 박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간장게장의 맛은 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배신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간 바다에 버려온 수만 마리의 꽃게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것들이 모두 이렇게 훌륭한 음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괜찮아요. 박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꽃게잡이 어부가 아닌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죠. 한국에서의 둘째 주, 박순례 할머니는 저를 서울의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죠. 한국인들의 음식에 대한 열정과 지식이 놀라웠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알이 덜 찬 게로 주세요. 간장게장 담글 거예요. 손님 한 분이 꽃게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박할머니가 통역해주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요리법에 따라 다른 상태의 꽃게를 선택한다는 거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에 진심이에요. 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발효 음식을 직접 만들고 제철 식재료의 특성을 잘 알죠. 시장 구경을 마치고 박할머니의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죠. 할머니가 한국 발효식품의 세계를 보여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간장게장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할머니는 식당 뒤편의 작은 창고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가득했죠. 간장, 된장, 고추장 모두 할머니가 직접 담근 발효식품들이었습니다. 이건 3년 묵은 간장이에요. 간장게장엔 이것만 써요. 항아리에서 간장 한 숟가락을 떠서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한 짠맛이 아닌 깊고 풍부한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죠. 한국의 발효 기술은 세계적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 발효시켜 맛을 끌어올리죠. 김치, 된장, 간장 모두 시간이 만들어낸 명작들이에요. 그날 저녁 박할머니는 제게 다양한 발효 음식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모두 깊은 맛이 특징이었죠. 이런 발효식품들이 있기에 알없는 꽃게도 진미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는 버터와 크림으로 맛을 내지만 우리는 발효로 맛을 내요. 둘 다 훌륭한 방식이지만 접근법이 달라요. 한국에서의 셋째 주, 저는 다양한 지역에게 요리를 탐방했습니다. 서해안의 게탕, 남해안의 게국수, 동해안의 게찜까지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게 요리법이 있었죠. 놀라운 건 모든 지역에서 알없는 암꽃게를 활용한 요리가 발달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꽃게 손질 장인이라 불리는 분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꽃게 한 마리에서 최대한의 맛을 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계셨죠. 깨의 모든 부분은 맛있어요. 집게발, 다리, 몸통, 심지어 껍데기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죠. 그분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 같았습니다. 꽃게 한 마리를 완벽하게 해체해 각 부위별로 다른 요리에 활용하는 모습이 경이로웠죠. 프랑스는 알을 찾았고 한국은 정성을 찾았네요. 제 말에 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의 본질은 재료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우리는 버려질 뻔한 것에서도 가치를 찾아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한국 요리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개장 명인들의 강의를 들으며 깨달았죠.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한 레시피가 아닌 철학과 지혜가 담긴 생활 예술이라는 것을. 왜 프랑스는 재료만 보고 한국은 손맛을 봤을까요? 박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역사가 만든 차이겠죠. 풍요로운 나라는 최고의 재료를 찾아 그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재료를 넘어서는 기술을 발전시켜요. 둘 다 소중한 지혜예요.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박순례 할머니가 선물해주신 레시피 노트와 특별히 담가주신 간장 한 병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담긴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브르타뉴 해안의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새벽에 바다로 나가 꽃게를 잡아왔죠. 그리고 평소처럼 알 없는 암꽃게를 분류했지만 이번엔 바다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죠. 주방에서 박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꽃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물에 담가 잠재우고 깨끗이 씻은 뒤 준비해둔 간장 양념에 담갔습니다. 3일 동안 매일 꽃게의 방향을 바꿔가며 간장이 골고루 스며들게 했죠. 드디어 맛볼 시간이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간장게장을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맛본 그 맛이 재현될까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습니다. 와, 이게 가능하다니. 비록 박할머니의 것보다는 못했지만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제가 평생 버려온 그 꽃게로 만든 음식이라는 사실이었죠. 용기를 내어 지역 레스토랑 셰프 몇 명을 초대했습니다. 미쉐린 스타를 받은 라 메종 드라 메르의 셰프 피에르, 지역에서 유명한 해산물 전문점 블루오션의 셰프 클레어 등 5명이 저의 초대에 응했죠. 마르셀, 갑자기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야? 피에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줄 게 있어. 한국에서 배워온 요리야. 그들 앞에 제가 만든 프렌치 간장게장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엔 모두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검은 간장에 절인 꽃게라니 프랑스 요리와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이게 뭐야?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간장게장이야. 그런데 이건 우리가 매일 버리는 알 없는 암꽃게로 만든 거야.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한 입씩 맛보기 시작했죠. 침묵이 이어지다가 피에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쳤다. 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그의 말에 다른 셰프들도 동의했습니다. 클레어는 계속해서 게살을 발라먹으며 감탄했죠.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야. 감칠맛이 놀랍고 게살의 식감도 완벽해. 그날 밤 우리는 밤늦게까지 한국 음식과 발효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셰프들은 모두 흥분해 있었죠. 지금까지 버려온 식재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피에르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한국식 발효 해산물 코스 이벤트를 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돕기로 했죠. 소셜미디어에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예약이 쇄도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죠. 이벤트 당일 레스토랑은 만석이었습니다. 피에르와 저는 간장게장을 시작으로 게살 비빔밥, 게국수, 게탕까지 다양한 한국식 꽃게 요리를 선보였죠.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버리던 꽃게로 만든 거예요? 한 손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 없는 암꽃게로 만든 요리입니다.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역 신문이 저희 이야기를 다뤘고 프랑스 요리 잡지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버려지는 해산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요리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리고 한 달 후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파리의 미쉐린 3스타 셰프 루카가 저에게 연락해 온 것입니다. 마르셀 씨, 당신의 프렌치 간장게장에 대해 들었습니다. 파리에서 시연회를 열고 싶은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파리로 향했고 프랑스 최고의 셰프들 앞에서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빛나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음식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파리 시연회가 끝난 후 많은 셰프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발효 과정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간장의 비율은 어떻게 맞추는지, 꽃게는 어떻게 손질하는지 모두가 이 새로운 가능성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브르타뉴 해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역 어부들과 함께 브르타뉴 해산물 발효 협동조합을 설립했죠. 유럽 최초의 한국식 꽃게 가공 시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 없는 암꽃게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협동조합으로 가져와 다양한 한국식 요리로 가공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첫 제품 라인은 마리 드 브르타뉴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출시됐습니다. 간장게장, 양념게장, 게살 페이스트까지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죠. 출시 첫 주에 온라인 판매분이 모두 소진되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농수산부 장관이 직접 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죠. 버려지는 해산물을 가치 있는 식품으로 전환하는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마르셀 씨,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영감을 줍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자원의 낭비를 줄이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모델이죠. 1년 후 우리 협동조합은 50명의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브르타뉴 전역의 어부들이 알 없는 암꽃게를 우리에게 공급하기 시작했고 버려지던 자원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죠. 무엇보다 보람찼던 건 매달 열리는 개장 아카데미였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한국식 발효 기술과 꽃게 요리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죠. 사람들은 한국의 음식 철학에 매료됐습니다. 개장엔 알이 필요 없었습니다. 기다림과 정성이 있었으니까요. 이 말은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하는 첫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요리 강좌를 넘어 삶의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죠. 수업에 참가한 한 노부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르셀 씨, 당신 덕분에 우리는 음식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버리는 식재료가 거의 없답니다. 그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원을 바라보는 시각,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정성의 가치였죠. 협동조합이 2주년을 맞이하던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순례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제가 보낸 초청장을 받고 프랑스까지 와주셨습니다. 마르셀 씨,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가 협동조합 시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협동조합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 할머니는 특별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음식의 철학, 발효의 지혜, 그리고 음식을 통해 이어지는 문화적 유대에 대해 말씀하셨죠. 강연이 끝난 후 저는 마이크를 잡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꽃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맛도요. 저희가 버렸던 것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신 박순례 할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죠. 마르셀 씨,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봐야 할 때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꽃게 말고도 우리가 버리는 것들은 무척 많아요. 그 모든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새로운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꽃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치 없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 버려지는 모든 것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한 달 후, 저는 브르타뉴 지역의 학교들을 돌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의 가치, 자원의 소중함,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죠. 여러분, 지금 당신이 버리고 있는 것, 어쩌면 누군가의 밥도둑 아닐까요? 이 질문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작은 변화였지만 미래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바다로 나갑니다. 여전히 꽃게잡이 어부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 눈에 보이는 바다는 예전과 다릅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가능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요리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알 없는 암꽃게를 정성스럽게 상자에 담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누군가의 밥상에 오를 소중한 음식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